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잇따르면서 전북도 교육청은 학부모회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 교육청과 일부 산하기관들이 자체 연수를 강행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 직원들과 그 가족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면서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직원과 가족 등 모두 16명이 확진됐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 가운데 부안 지역 관련 예산은 5,7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백산성지 조성을 비롯해 새롭게 확정된 사업 추진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미국 처리장 여러 곳에서 발생한 선입금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대폭풍과 차명 계좌를 이용해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연일 1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기관 단체 연수와 교육 등의 프로그램 축소되거나 아예 취소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전북도 교육청과 일부 산하기관들은 자체 연수를 강행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 한 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일선학교 학부모회 대표들이 비대면 회의 방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학부모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는 곳을 찾아 온라인 회의 등 비대면 회의 방안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과 일부 산하기관들이 최근 자체 연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도교육청 고위직 간부와 일선 초중고 교장 등 22명이 최근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주도 연수를 떠나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군산과 익산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던 시기에 익산교육지원청이 공립유초중학교 행정실장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연수를 실시해 무리를 빚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학교장 연수라는 시국에 맞지 않은 도교육청 행보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질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여일 남짓 지난 후 집합 연수를 또다시 진행했다는 것은 교육청 협조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북도의원들은 전북도교육청이 이미 편성해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연수를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비난도 높아지고 있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산하기관의 연수 등 행사는 자율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송년회나 간담회, 연찬회, 만찬회 또는 워크숍 이런 것들을 꼭 필요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수하면서 하고 웬만하면 취소나 연기하라 이런 내용들이 안내가 된 적이 있어요. 계획된 연수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코로나19 여파가 심각한 상황 속에 일정을 강행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는 상황. 비대면 학부모회의를 권장하면서도 자체 연수는 강행하는 전북도교육청의 이중적 행정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전북 지역에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 직원들과 그 가족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면서 지역 확산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현대차 전주공장에서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직원 14명과 직원 가족 2명 등 모두 16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에는 직원 7명이, 8일에는 직원 배우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주공장 직원 등 관계자는 5천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직원 등 2,07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학철 전북 지역 미국 처리장 여러 곳에서 발생한 선입금 사기, 저희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선입금 사기가 치밀한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미국 처리장 선입금 사기가 지난 10월부터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대포폰과 차명 계좌를 이용해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제와 군산 등 전북 지역 미국 처리장 5곳에서 발생한 피해 금액은
지금까지 3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미국 처리장으로 걸려온 전화번호와 피해액을 보낸 계좌를 추적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 차명으로 등록돼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부안지역 관련 예산은 5,700억 원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이 예산 규모도 그렇고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인데요. 동학농민혁명 백산성지 조성을 비롯해서 새롭게 확정된 사업들의 경우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높이 47m의 나지막한 산 백산입니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녹두장군 전봉준이 대장으로 추대되고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렸던 백산대회 현장입니다. 세계 3대 시민혁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동학농민혁명 백산대유 정신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사업을 디지털 뉴딜과 접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지닌 백산을 성지로 조성하고 시민혁명의 전당을 세우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 271억 원 가운데 우선 2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측소천의 야영장을 확대하는 예산 64억 원과 전북 지역 유학과 실학을 발굴하고 연구할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예산 2억 원도 국회 단계에서 새로 반영되거나 늘어났습니다. 김제부안 부안김제 현안을 위해 기재부 2차관, 기재부 예산실장, 기재부 담당 국과장 등을 통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예산 반영 상황을 점검했고 이 밖에도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과 상황등도항 방파제와 선착장 개발, 새만금 환경 개선을 위한 에코숲 벨트 조성도 새롭게 추진될 계획입니다. 내년도 국도비가 반영된 군 시행사업 예산은 2,900억 원에 이르고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 예산도 2,700억 원이 넘습니다. 작년보다 5% 정도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는 총사업비에 빠졌기 때문에 예산을 못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2023년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총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내년도 정부 예산은 확정됐지만 앞으로 재정 확보나 건전성 관리를 위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 동학농민혁명 백산성지 조성을 비롯한 신규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일선 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전일제 확대와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반대하며 지난달에 이어 이틀 동안 2차 파업에 들어갑니다. 전북도 교육청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도내를 비롯한 전국의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2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지난달 있었던 1차 파업보다 하루가 늘어났는데 1차 파업 당시에는 도내 220개 학교에서 420여 명이 파업을 했습니다. 도내 전담사들의 파업 참여율은 57%로 같은 날 전국 참여율 41.3%보다 높았는데요. 도내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422개 학교로 이 중 돌봄 전담사가 있는 학교는 417개 학교, 전담사는 744명에 이릅니다. 노조 측은 현재 4시간인 돌봄 전담사의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전일제를 도입하는 한편 돌봄 업무 지자체 이관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도교육청은 사전 가정통신문을 통해 돌봄 전담사의 파업을 안내하고 돌봄교실 중단을 안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전담사가 속한 전담교실은 정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선 학교에서는 필요한 경우 정규 수업 종료 후 학교일 때까지 학생들이 교실에서 개인 과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실과 독서실을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학부모들에게는 돌봄교실이 필요한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지역 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 등 마을 돌봄시설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속한 대처를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간의 상황 관리 및 대응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북일보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특수상해 혐의로 28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사무실 앞에서 직장 동료 25살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동료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개원 4년차를 맞이하는 임실봉황인재학당이 내년도 수강생을 선발합니다. 임실군 예향장학회는 임실지역 예비중학생 1학년생에서 3학년생 가운데 모두 15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보호자 가운데 1명 이상이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실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10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뒤 12일 선발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수강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1년 동안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심화학습과 맞춤형 진로 진학 컨설팅 등을 받게 되며 학생들의 안전 귀가를 위한 택시 및 셔틀버스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1주년을 맞아 정읍 동학농민혁명사가 발간됐습니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의 배경과 전개 과정, 또 제2의 동학농민혁명으로 평가받는 기해 농민봉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책은 그간 진행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역사교육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펴낸 정읍 동학농민혁명사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사건이 원동력이 되어서 이후 의병항쟁, 3.1운동, 독립항쟁으로 이어졌다고 말하는데 자녀 농민군들의 실제 모습들을 통해서 이 흐름을 살펴본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남과 전북 지역에서 잇따라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하면서 김제 지역 축산농가와 철새 도래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제시는 용지면 산란계 밀집 사육 지역에 소독 통제 초소를 추가 설치하고 차량 소독과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특별 방역 기간인 내년 2월까지 거점 소독 초소와 이동 통제 초소, 철새 도래지 통제 초소 등을 확대해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요일도 오전에 영하 4도로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날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해 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날이 흐리고 기온은 아침에 1도, 한낮 10도 보이겠는데요. 추위가 가시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다소 짙어져 종일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옷차림 특히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임실 영하 7도, 그 밖의 지역도 영하 4도에서 6도 사이 머물겠고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일요일에는 기온에 따라 첫눈이 내리거나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 물결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시장이나 음식점, 마을회관, 일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곳들인데 이런 공간들을 고리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심 집단도 분명치 않아서 그 확산세를 틀어막기도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명확히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20%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건데요. 방역 수칙 잘 지키는 게 현재로선 최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